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처럼 오늘은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시작하자. 퇴적암과 퇴적 환경.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1번 퇴적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자 식어서 형성된 암석이란 말이야. 퇴적암이라는 것은 퇴적물이라는 것이 쌓여서 암석으로 되는 거겠지. 일단 퇴적물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돼.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화 침식을 받아서 크기가 작아진 물질들이 퇴적이 되면 쌓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쌓이고 누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암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중에 다져지는 요 과정을 다짐작용, 그 사이에 석회와 같은 물질들이 들어와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 과정을 교결작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퇴적암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풍화침식 이후에 쌓여서 다짐작용, 교결작용을 통해 속성작용이 완성이 됐을 때 퇴적암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물질이 풍화 침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는 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크기가 풍화 침식을 받은 것이 그냥 무작위적인 물리적, 기계적 힘에 의해서 작은 크기로 변해 이러한 속성작용으로 암석이 된 경우 우리는 이것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불러. 두 번째,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반응을 해서 가라앉아 화학물질의 형태로 퇴적암이 되는 경우 바로 화학적 퇴적암. 그런데 이러한 퇴적암을 이루는 것이 순수하게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생명체의 형태라는 것이 쌓이고 그것이 속성작용을 받아서 퇴적암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 퇴적암이 있다라고 크게 퇴적암은 세 종류로 나누어 줄 거다. 그 중에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면 자갈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안에 모래나 진흙도 포함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진흙 같은 애들이 점토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겠지. 이것이 쌓여서 이루어진 퇴적암으로 우리는 가장 크기가 큰 자갈에 포인트를 주었을 때 여감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두 번째, 이번엔 자갈이 빠지고 모래나 진흙 또는 점토라고 하는 물질이 쌓여서 퇴적암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는 이 모래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삼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지. 그리고 나서 이번엔 진흙이나 점토가 그대로 쌓여서 이것이 암석을 이룬 경우 바로 이것이 셰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외에 또 쇠설성 퇴적암엔 무엇이 있냐면 화산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날려졌을 때 다시 가라앉아서 이 화산이 있었던 그 흔적으로 퇴적암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 우리는 이것을 응회암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보통 쇠설성 퇴적암엔 요 네 가지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학적 퇴적암이란 화학적 반응식을 가지고 화합물의 형태로 가라앉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석회라고 하는 거, 일명 CaCO3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 이런 석회질 물질의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부를 거야. 또 하나는 소금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일명 NaCl. 바다가 잠시 육지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고여있는 바닷물이 다 증발이 되고 남은 소금이 그대로 퇴적암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암염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준다. 자,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기물, 즉 생물적 특성을 가진 생물체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라 그랬어.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양치식물, 고사리 뭐 이런 것 등이 들어갔다면 석탄이라고 하는 형태가 땅속에 쌓이게 되고 이 석탄을 캐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역시 유기적 퇴적암에다 넣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석회질 물질. 석회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할까? 바로 조개 껍데기, 산호 이런 애들이 쌓여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석회질 물질 역시 석회암이라는 형태로 유기적 퇴적암으로도 분류를 시켜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퇴적암의 종류가 존재한다면 이런 퇴적암은 어디서 주로 퇴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그래서 퇴적암의 이 퇴적 환경을 좀 보도록 하자. 그래서 퇴적 환경을 보려고 하니 퇴적이 되는 장소들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강의 상류인 산 사이에 골짜기 또는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골짜기가 있겠지. 보통 V자국은 풍화 침식이 일어나는 장소, 퇴적이 일어나기보다는 깎이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평지를 만나게 됐을 때 이 평지가 갑자기 완만해지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을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선상지라고 불러주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평지를 따라 공류가 흘러가게 되면 공류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넘쳐가면서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쌓이는데 이것을 범람원이라고 부르게 되겠어. 자, 이렇게 흘러가 바다를 만나게 되면 바다에서 밀물썰물로 인해 훨씬 더 속도가 느려지면서 퇴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삼각주, 바닷가 옆으로 모래사장이 발달을 하게 되면 해빈 이런 형태가 되겠지. 또 가끔 여기에 사막이 있으면 사막에 의해 모래 언덕이 쌓이기도 할 거야. 이것이 육지의 연장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대륙붕. 대륙붕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 경사가 나타나는 자리를 대륙사면. 그리고 다시 깊은 바다에서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대륙대라고 이름을 나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다양한 환경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육지 위에서 나타난 환경이 있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육지의 환경이라 그래서 육지 환경. 그 다음에 바다의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여기를 이라고 하면 또는 해빈을 중심으로 삼각주 요 근처 여기를 말하면 연안바다니까 연안환경.
그리고 대륙사면 대륙대로 깊이 내려가면 바로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해양 환경이라고 부르면서 각 환경에 따라 바로 퇴적 환경이 나타나니 퇴적 지형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우리는 정리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퇴적 지형은 어떠할까? 이 퇴적 지형을 우리는 다시 한번 퇴적 환경에 따른 지형이다 라고 해서 퇴적 환경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모양이냐면 육지가 이렇게 지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지층이었다 라고 보고 오래된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 위가 쩍 갈라진 모양을 이루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형태의 퇴적 환경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왜 여기가 쩍하니 갈라졌을까? 날씨가 매우 건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건열이라고 부르고 건조 지형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서 아래쪽이 더 오래된 옛날에 생성되었던 지층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새로이 형성된 지층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건데 이 그림 중에 혹시 어떤 지층의 건열의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면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오래된 지층이 되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새로운 지층이 되면서 이쪽 지형은 한번 아래 위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네 라고 하는 역전된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퇴적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층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지. 두 번째, 요번에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무엇인가가 흘러간 듯한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지금 보니 아래로 움푹움푹, 즉 솟아있는 그 곡선의 면이 아래를 향한 경우 우리는 이것을 사층리라고 부르고 이런 사층리는 얕은 물가에서 물이 흘러간 흔적이거나 아니면 사막 지형에서 잠시 물이 흘러간 지형이거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린 형태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 그림이 이렇게 곡면이 위로 올라오게 그려진다면 위의 건열과 마찬가지로 아래 위가 뒤집어진 역전이 일어난 그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세 번째의 지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살짝 있는 형태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물결 무늬 역시 이름은 연흔이고 여기조차 어때? 당연히 얕은 물가에서 물이 지나가면서 물의 흐름의 모양을 살짝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물론 뒤집어지면 역전이 돼. 네 번째, 심해 환경으로 내려가서 해양 환경으로 내려가면 이 대륙궁에서 대륙사면이 경사라 그랬잖아. 경사를 이루고 다시 평평한 곳을 만날 때 그 물의 흐름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막 흔들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통 저탕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런 곳에서 한번 물이 휘몰아서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덩어리가 큰 것들은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모여서 떨어지게 되고 크기가 좀 작은 애들이 그 위에 있게 되고 더 작은 애들은 가장 위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지층이 순서대로 쌓여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돼. 우리는 이것을 점이층리라고 부르고 깊은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여 퇴적 환경에 따른 다양한 이 퇴적 지형의 변동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퇴적암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퇴적암의 지형이 나타나고 있어. 그것이 여러 가지 예시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부안반도의 채석강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퇴적암의 모양과 지층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마이산, 그러면 마이산은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이산 위 꼭대기 쪽에서부터 풍화 침식을 받다 보니 그 큰 덩어리였던 여감 덩어리가 통통통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동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여감의 자리가 빠져서 움푹움푹 파여 있는 구조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타포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 마이산에는 타포니가 바로 퇴적암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고성에서는 우리 뭐 덕명리 이런 데들 나오잖아. 그곳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룡의 발자국들이 나타나는데,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암석을 녹여서 솟아나온 것이라 있었던 화석도 아마 없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러한 화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퇴적암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예시들은 조금 신경 써서 봐주길 바래요.